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최근 우리 투자자들의 멘탈을 흔드는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죠. 바로 최고점을 수시로 갱신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술주의 나스닥100 지수와 글로벌 반도체 섹터의 랠리를 보며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연일 갱신되는 붉은색 호가창과 내 계좌의 수익률을 보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에 이러다 한번 크게 조정이 오는 것 아닐까 하는 묵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에서 기술주 가열 신호와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고 리포트들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당장 매월 정해진 날짜에 하던 대로 기계적인 적리식 매수 버튼을 누르려 하다가도 지금 샀다가 내일부터 폭락 장세가 시작돼서 이 고점에 물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12일이었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단숨에 2조 달러 안팎의 초대형 기업 가치로 시장의 자금과 관심을 강하게 끌어모았는데요. 이런 초대형 성장 기업이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할 때마다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저 파도에 올라타야 하나 하는 조급함과 함께 이제 시장 전체가 정말 너무 비싼 가열 국면이 아닌가 하는 고점 공포를 동시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나스닥 고점 공포증이라는 거대한 매크로 노이즈 앞에서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적립식 투자자인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나스닥100 지수와 핵심 기술주들이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소 가열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끝없이 수직으로 상승하기만 하는 자산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죠.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건강한 조정을 거치는 것은 주식시장의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단기간에 쓸 목돈을 한 번에 밀어 넣으려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분명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적리식 투자자라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단어의 실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사상 최고가 부근에 머물렀다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1926년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간의 약 30%가 사상 최고가 구간이었다는 분석도 있고, 따라서 최고점 경신은 상승장이라는 거대한 사이클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아주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데이터는 매수 시점 이후에 장기 수익률에 있는데, 사상 최고가 이후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후 수익률이 반드시 나빴던 것도 아닌데요. 일부 장기 데이터에서는 사상 최고가 이후 12개월 평균 수익률이 일반 구간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고, 2, 3년 구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100이나 S&P 500 같은 지수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편입되거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리밸런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수 자체가 시대의 주도 기업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자가 정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대의 모멘텀과 1등 기업들의 장기 성장이 주가를 계속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내가 고점이라고 굳게 믿고 매수를 멈춘 그 자리가 5년 뒤, 10년 뒤에 돌아보면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적인 저점이었던 경우가 시장에는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장기 적리식 투자의 본질은 거친 하락장을 귀신같이 피하거나 완벽한 바닥에서만 정확히 매수하는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는 거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호가창이 붉게 타오르든 파랗게 얼어붙든 상관없이 시대를 주도하는 우량한 자산의 지분 수량을 묵묵히 쌓아가는 수량 누적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데이터로 증명되는 적리식 매수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에 있는데요. 우리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기계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주가가 비싸고 가열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적은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폭락해서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죠. 내가 굳이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려 애쓰지 않아도 적립식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비쌀 때 적게 사고 쌀 때 많이 사며 평균 매입 단가를 자동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스닥이 너무 비싸 보인다는 이유로 매수 알고리즘을 멈췄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관망하며 시장을 떠나 있는 동안 미국 빅테크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강한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주가가 30%, 50% 이상 먼저 반등해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조정을 피하려다가 시장을 주도하는 1등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본 성장이라는 본질적인 과실에서 소외되는 건데, 이는 나의 훌륭한 장기 복리 스노우볼을 스스로 멈춰 세우는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조건 나스닥과 반도체 전 재산을 다 밀어놓고 버텨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도 결코 그렇지 않겠죠. 이번 영상에서 장기 투자자 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나스닥 100 지수가 현재 고점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계좌 안에서 나스닥 100 빅테크 반도체 ETF의 비중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세팅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나스닥의 높은 변동성과 연일 쏟아지는 뉴스들이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큰 심리적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시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내 성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각 자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계좌 내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좌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공격수 역할로는 높은 수익률을 견인하지만 변동성이 큰 나스닥100이나 빅테크, 반도체 ETF를 핵심 코어로 배치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중간다리 역할로는 나스닥100이나 빅테크 탑10, 반도체 ETF보다 상대적으로 분산도가 높고 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S&P500 ETF를 세워서 계좌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하락기에도 멘탈을 유지해야 하거나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비교적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성장 ETF나 인컴형 자산을 수비수로 편입해서 멘탈이 깨지지 않도록 쿠션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조건, 목표 기간에 맞게 이 자산들의 비중을 정교하게 조절해서 나만의 비율을 찾아가는 것이 장기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장기 투자자에게 시장의 고점은 절대로 무서운 것이 아닌데요. 오히려 명확한 기준 없이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매수를 멈추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비중으로 한 자산에 몰아넣는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이 진짜로 위험한 거죠.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매출과 이익, 기술 경쟁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고점 공포증이라는 일시적인 노이즈에 흔들려서 여러분의 훌륭한 장기 적립식 원칙을 쉽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투자 기간과 투자 성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비중 관리를 통해 10년 이상 시장에 흔들림 없이 머물 수 있는 굳건한 본인만의 투자 시스템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재정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로 언제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응원하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